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임명수 대표입니다. 한 해에 대한민국 인구 중에 한 해에 사라지는 사람들, 실종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경찰청 기준으로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실종된 사람이 82,505명입니다. 82,505명이 실종된 인원입니다, 여러분. 실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 가양역 실종 여성 김가을 양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저는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 뭐 그런 개인적인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약 한 100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김가을 양이 이제 실종이 된 거죠. 실종 당일 6월 27일 밤 11시 2분, 밤 11시 2분경에 가양대교 중간에 서 있는 모습이 지나가는 버스의 블랙박스에 찍혔죠. 그 다음 버스에는 찍히지 않았다. 거기까지. 그래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어떤 뭐 추정을 주관적인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렸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8월 7일. 이제 8월 7일이니까 뭐 한 6월 27일에 이제 김가을 양이 그렇게 되고, 물론 이제 사건을 굳이 연결시키려는 의도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장소적인 어떤 일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6월 27일, 뭐 7월 27일, 8월 27일, 약 뭐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이 채 안 된 시기인데, 22년 8월 7일, 월요일 날, 주말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돌아다닐 텐데, 월요일 날이면 이제 언제겠어요? 일요일 날 밤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30분경에 이정우 씨가 97년생이니까 25세입니다. 키 172에 60kg. 뭐 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지만 이렇게 사진을 좀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가양역이에요. 똑같이 가양역 4번 출구에서 부근에서 나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가양역 4번 출구 부근이다. 시신 항구가 강화도 광성보 인근 갯벌에서 낚시꾼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 그런데 부패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신이, 남성의 시신이 하체만 남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통이나 얼굴 다 없어지고 하반신만 있었다. 하반신. 하반신이면 뭐 다리가 아니고 뭐 골반부터 발까지겠죠. 자, 그런데 9월 29일 DNA 분석 결과 이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이 8월에 사라졌던, 8월 7일에 실종됐던, 가양역에서 실종됐던 25세 이정우 씨인 걸로 밝혀졌다. 실종자가 건장한 20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다. 왜? 20대 건장한 남자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뭐 기다려 보십시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경찰에서. 성인 실종자의 수사에 대해서 미온적인 대응을 경찰에서 했다. 그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 성인 실종자의 경우 범죄 상황에 대한 목격 진술이 있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그러한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야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핸드폰 통화 내역을 본다든지, 뭐 금융거래 내역을 볼 수 있다. 그게 아니면은, 즉 범죄의 어떤 혐의점이 보이지 않으면 경찰에서는 수사라는 걸 할 수 없다. 사실은 수사권 남용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뭐 8만 명 이상이 실종이 되고 있는 단순 가출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범죄의 혐의, 아니면 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다. 뭐 유가족이나 이런 피해자들 가족 입장에서는 뭐 경찰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하냐, 20대라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어떤 법의 근거에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8월 7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강서구 공항시장역 근처에서 지인들과 헤어졌고, 또 오전, 즉 새벽 2시 15분경에 가양역 4번 출구
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뒤에 사라졌다.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 추적 등 경찰이 적극적인 실종 수사를 벌일 수 있는 이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치매 환자만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강제로 그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즉 법적인 근거 없이 경찰관이 이런 소재 파악을 나서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인 실종자의 경우 범죄 상황에 대한 목격 진술이 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위치 추적 등 통신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다. 영장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반신만 발견된 상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발견 당시 시신은 하반신만 남아있었고 상당 부분 부패한 상태였다. 8월 초에 없어지고 9월 말이 발견이 됐는데 한 달 반에서 2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 근데 바지하고 운동화는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자, 범죄에 연루된 것일까요? 하반신만 발견이 됐다라는 거는 몸이 분해가 된 거죠. 몸이 이제 나뉘어진 건데 몸이 나뉘어질 수가 있을까요? 자, 타살된 사건, 타살당한 사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2시 30분쯤에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 전화가 끊어졌다. 실종된 남성의 가족들의 말을 들어보면 극단적인 선택할 이유가 없다. 여자친구도 특이한 정황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평상시처럼 통화를 했다. 2시 반에 통화를 했다. 전화를 끊고 누구도 모르게 1시간 이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다. 본인 과실로 인한 실족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20대 중반에 건장한 남성이 실족을 했다. 2시 반에 여자친구랑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실족을 해가지고 강물에 빠졌다. 그런 가능성이 높진 않다. 추락을 할 수 있는 또 날씨도 아니었다. 그날이. 성인 남성이 길을 가다가 추락할 가능성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 가양대교 위에서 무슨 사고가 날 만한 상황. 자, 이전에 6월에 있었던 김가을 양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면서 그냥 투벅투벅 걸어가고 그 강을 보고 서 있었던 그게 이제 마지막 찍힌 걸 보고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이정우 군, 고 이정우 씨의 사건을 보니까 똑같은 위치입니다. 가양대교. 그리고 추락할 가능성,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그러면 타살 또는 사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무슨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은 여전히 열려 있는 거긴 한데, 자, 그러면 시신이 나왔어. 시신이 나왔는데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사고가 있어야 된다. 가양대교 위에서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가 될 만한 교통사고가 있어야 된다. 그랬다라면 근거가 남겠죠, 사실. 그러면 자, 가양대교 위에서 사라졌는데 마지막 흔적은 거기서 끝났는데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될 만한 어떤 다리 위에서의 교통사고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실족에 의해 떨어졌다? 자살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어떤 사고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서 본인이 떨어진 게 아니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사고가 나가서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가 된 게 아니면, 이후에 흔적이나 추적이 없다라면, 거기서 흔적이 끊겼다면 차에 태워진 거죠. 차에 태워졌거나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차에 태워졌거나 강에 몸을 던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누가 밀어가지고 실개가 있을 만해가지고 그를 내렸을 가능성보다는 차에 강제로 태워졌을 가능성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스스로 뛰어내린 게 아니라면. 자, 그렇게 멀지 않은 그 멀지 않은 곳에서 갯벌에서 발견이 됐는데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가 돼서 하반신만 발견이 됐다. 그러면 드러난 사실만으로 볼 때는 상반신이 드러난 현장, 이 팩트만, 이 사실만 보고 분석을 하면 하반신은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반신은 골반과 뭐 엉덩이 부분, 뭐 다리겠죠. 바꿔 얘기하면 상반신만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 몸이 분리가 됐다라는 거 이해할 수 없고, 그 다음 하반신이 나타났다는 건 상반신이 사라졌다라는 게 되니까, 상반신만 분리돼서 사라졌다라는 행위는 어떤 물리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본인이 스스로 뭐 어떤 이렇게 OX에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yes, no에서 나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 태워졌다. 태워지고 이제 상반신이 사라졌다. 하반신은 버려졌다. 버려진 게 되겠죠. 그러면 상반신과 하반신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리력에 의해서 분리가 됐다.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강에 버려진 후에 이 강물 속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강이라는 데가 물살이 그렇게 뭐 센 곳은 아니지 않을까요? 한강.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 만약에 이제 뭐 살아있는 상태에서 뭐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망한 후에 물속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체 경직이 일어나니까 마치 이렇게 마네킹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몸이. 근육이 경직되니까. 근데 어떤 물건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가 됐다? 뭐 부딪혀서 분리가 됐다? 이물질에 의해 분리가 됐다? 어디에 뭐 시신이 움직이다가 걸려서 뭐 장시간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갔다? 뭐 이런 가정이 되는데, 이건 물리적인 이런 힘에 의해 이렇게 끊어내는, 분리해내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뭐 추정이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어요. 뭐 바로 전에 여자친구랑 통화도 했어요. 1시간 전에. 그리고 가족에 의한 이야기를 들어봐도 우울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멀쩡한 뭐 젊은 친구인데, 마지막에 이제 가양대교에서 사라졌고, 거기 어딘가에 다리 위에서 없어진 거죠. 다른 흔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기록도 또는 현장도 없는 거죠, 거기에는. 그럼 본인이 스스로 떨어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면 뭐 어떤 물리력에 의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몸이 분리됐다라는 건 자연적인 뭐 분리가 되는 경우와 어떤 타인에 의한 물리력에 의해 분리가 됐을 가능성 중에는 후자가 훨씬 높다. 그리고 분리가 됐는데, 분리가 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 눈에 지금 현상으로 볼 때는 하반신만 나타났다. 상반신은 없다. 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물리력이 행사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분리가 된 상반신의 흔적의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분리가 된 부분에 대한 뭐 어떤 국가수의 분석이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도구에 의해 분리가 됐는지,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정말로 뭐 만에 하나 강 속에서 어떤 물리력에, 자연스러운 물리력에 의해서 분리가 됐다라면 그 또한 이 하반신의 시신의 흔적이 남겠지요. 그래서 국가수의 결과를 좀 보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젊은 친구가 이렇게 됐다라는 건 이전에 6월 달에 뭐 어떤 극단적인 선택으로 저는 주장을 했던 그 이가을 양에 대해서도 어떤 그 가양력이라는 공통 분모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 영상과는 좀 다르게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장기밀매, 장기적출 사건이 아니냐, 차에 뭐 태워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일단은 이게 범죄에 기인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또 제가 영상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영상을 또 찍어 올리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임병수 대표였습니다.